$1,700원짜리 뿌리 염색. 나는 흰머리 염색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었는데 내 반쪽이 너무 나이 들어 보인다고 염색을 하라고 하여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염색을 시작하고 있다. 나는 모든 가까운 미용실은 다 들러가서 뿌리 염색이 얼마인지 커트가 얼마인지 꼼꼼하게 기록해 두었다. 가장 저렴한 곳은 5,000원 커트에 15,000원 뿌리 염색이었는데 그것도 다른 스타일로 머리를 자를 경우에는 12,000원이라고 했다. 그리고 뿌리 염색도 길이가 1cm를 넘어가면 2만원이 넘는다고 했다. 결국 저렴하게 머리를 할 수 있는 곳은 있지가 않았다. 요즘 내 반쪽이 퇴사를 해서 집에서 쉬고 있다. 그래서 요리에 굉장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이것저것 많은 국을 끓여주고 있다. 청소도 해주고 분리수거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그래서 내 인생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너무 잘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혹시 염색 가능?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오케이가 떨어질지는 몰랐다. 그래서 나는 오늘 다이소에서 5,000원짜리 염색약을 사왔다. 3회분이 가능한 것을 구했다. 왜냐하면 3번 염색할 수 있는 가성비 있게 고르고 싶었기 때문이다. 집에 와서 염색을 해주는데 미리 학습해 놓은 상태에 기술력 좋게 염색을 해주었다. 안쪽에는 흰머리가 있는데 왜 안 했냐고 이야기를 하자 두피를 아프게 하면서까지 염색할 수는 없다고 이야기했다. 겉에 보이는 데만 염색이 되어지면 되지 바람이 날리지 않는 한 안 보이는 흰머리를 할 필요는 없다고 이야기를 해주었다. 일리가 있어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가 해준 첫 번째 염색이 나는 매우 마음에 들었다. 난 예전에 어떤 분의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다. 저는 시간이 많은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시간이 많은 그를 보니까 내 마음도 흐뭇해진다. 그동안 시간에 쫓겨서 쉬지 못하고 편안하게 있지 못했던 그의 삶을 알기 때문이다. 푹 쉬고 더욱더 마음에 안정이 생기는 그의 삶을 기대해본다. 염색 고마워. 오늘은 빙글에 웃으면서 잠든다. 나는 매일 밤마다 네이버 카페에 올라오는 인기글을 읽고 잔다. 모든 글들을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인기 글들을 주로 읽고 나는데 제목이 당기는 것들을 우선순위로 읽고 난다. 어느 날은 그 글의 내용이 너무 좋지 않아 기분 나쁜 감정을 품고 잠이 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를 읽고 기분 좋게 잠이 들 때도 있다. 며칠 전에 3가지 글을 읽었는데 너무나 마음이 좋았다. 한 이야기는 오늘 나를 칭찬해 볼까요? 라는 글이었는데 하루 종일 자신의 잘한 점을 칭찬해 보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주차장에서 영수증으로 주차비를 정산하고 나오는데 미처 정산이 안 되는 사람에게 나머지 영수증을 주어 그 사람이 주차비를 정산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는 이야기를 써두었다. 나는 그녀의 센스 넘치는 행동을 보고 따라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오늘 마침 홈플러스에 가서 우리가 정산하고 나오는데 정산을 미처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부부를 보게 되었다. 그래서 영수증 하나를 드리고 나오는데 매우 감사해하면서 그 차가 곧 우리들을 출차해 기분 좋게 빙그레 웃었다. 그리고 다른 글은 그녀가 정부에서 도움을 받는 삶을 살았었는데 자기가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게 되어 행복한 가정을 꾸린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 기간에 100만 원을 기부한 글을 써놓은 것을 읽었다. 자신이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꼭 보답하고 싶다라는 그녀의 글 속 행동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잠을 잘 때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잠들었다. 또 다른 글은 길냥이들 11마리를 돌보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였다. 한 마리 입양해서 키우는 것도 어려운데 11마리의 밥을 먹이며 먹방 비디오를 올리고 있는 내용을 보았는데 참으로 아름답고 헌신적인 모습에 감동이 되었다. 나는 그분이 부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빌었다. 내 글도 사람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잠들게 할지는 모른다. 하지만 누군가의 마음을 1도 올릴 수 있다면 나는 기쁠 것이다. 허름한 가게의 사장님. 오랫동안 자연히 인터뷰하러 다녔던 한 분의 이야기가 매우 인상적으로 지나갔다. 그는 자연인들이 해주는 밥을 먹으면서 한 번도 아팠던 적이 없었다고 이야기했다. 자연인들은 손에 때가 있는 상태로 때로는 불결해 보이는 상태로 요리를 주곤 했는데 그것을 먹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아팠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했다. 오히려 유명한 음식점? 그런 곳에서 먹고 났을 때 아팠다는 이야기를 했다. 자신이 핸드폰을 만졌던 손이나 이것저것 만졌던 손으로 먹었을 때 오히려 질병을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빈수레가 요란한 것처럼 굉장히 유명세를 치르던 사람들의 몰락과 나락을 보고 난다. 그럴 것 같은 사람이 안 그러고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이 이런 속과 겉이 다른 모습들은 우리 삶 속에 얼마든지 볼 수 있다. 나는 유명한 장소를 갔는데 거기서 밥을 먹고 나왔는데 굉장히 몸의 컨디션이 안 좋았던 기억이 있다. 도대체 뭘로 만들었는지 먹고 나서 기분이 나빠지고 몸의 상태도 훅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싸구려 음식이었는데도 맛이 불량식품같이 맛이 나지 않은 그 괜찮은 건강한 맛이 느껴지는 음식들도 있었다. 10,000원짜리 돈을 들였는데 거둔 돈을 두 손으로 곰손이 내미는 모습을 보며 굉장히 호감을 느껴서 거기에 있는 메뉴를 도장 깨비기처럼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가게도 있었다. 우리는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가게들이 진정한 맛집이 아니었다라는 걸 느낀 적이 굉장히 많다. 유명세나 소문? 그 값어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 동네 간편도 없는 고깃집이 있다. 너무 허름해서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것처럼 보이는데도 안에 손님들을 문전성시를 이룬다. 그 이유는 아마도 가늠이 될 것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삐까뻔쩍하게 보이는데도 대화를 나눠봤는데 10분도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고 겉보기에 굉장히 소박한데도 얘기 나눌 때마다 마음에 좋은 향기가 느껴지는 사람도 있다. 사실 모든 것은 그 안에 있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다. 내 고민 상담 좀 해줄래? 너는 사랑이 많고 정말 따뜻하게 잘 대해주는데 실력이 하나도 늘지 않는 선생님과 엄마하고 호되게 가르치는데 실력이 늘게 해주는 선생님 중 어떤 선생님 밑에서 배우고 싶어? 라고 나는 아이들에게 질문했다. 아이들의 대답은 팽팽하게 반반으로 나뉘었다. 왜 그렇게 대답했는지를 물어보니 행복한 분위기가 좋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는 아이도 있었고 여러 가지 답변이 있었다.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인 아이의 대답이 무엇이었냐 하면 자기 학교 음악 선생님이 자주 혼내준다고 하였다. 아이들은 그 선생님이 무서워 악기를 열심히 연습한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도 시간이 날 때 악기를 연습한다고 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신의 실력이 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그래서 자기는 엄하더라도 실력이 느는 선생님 밑에서 배우고 싶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최근에 나는 두 공동체 사이에 고민을 하고 있다. 한 리더분은 사랑이 많으시고 한 리더분은 실력을 향상시켜줄 것 같은 느낌의 리더였다. 정확히 장단점을 반대로 갖고 계신 분이었다. 내 마음은 사랑이 많은 분 밑에 있고 싶었지만 내 이성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리더 밑에 있어야 된다고 나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었다. 아이들의 대답을 통해서 나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아이들을 훈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훈계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사랑이라는 건 막연하게 부드럽고 좋은 말만 해주는 것은 아니다. 그 사람에게 아플지라도 바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이고 그 사람이 그 시기에 맞는 실력을 올려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이다. 눈치 보는 사람은 진정한 리더가 아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주지 못하는 선생님도 바른 스승은 아닌 것이다. If you refuse to discipline your children, it improves you don't love them. You love your children, you will be prompt to discipline them.